네, 어제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이 일어나라 한국 증시 대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굉장히 투자자들의 열기가 뜨거웠다고 하는데 이미 저희가 월요일에 예고를 해드린 바가 있었죠. 이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정보를 얻고 가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자리에서 사회를 맡고 돌아온 임지은 기자와 어떠한 내용들이 얘기가 오고 갔는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죠. 자, 임지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헤어지는 것 같지만 어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직접 그 대강연회 사회를 보셨는데 그 현장을 분위기를 보니까 어떻던가요? 네. 제가 어제 현장 분위기를 보고 깜짝 놀랐던 네. 게 저희가 금융투자협회 불소를 빌렸어요. 네. 거기가 한 200여 명 차는 곳인데 네. 거기 빽빽할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리가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로 그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네. 뭐 이렇게 적는 분들도 만났을 뿐더러 네. 뭐 녹음하시는 분들 또 PT 자료를 찍으시는 분들까지 그 열기가 대단했던 것을 보아서 후광통에 대한 열기 또한 앞으로 더욱더 거세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각 세 개의 부로 나눠서 이야기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네. 1, 2, 3부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하나하나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1부가 뭐였죠? 일부가 후광통과 네. 나라는 주제였어요. 네, 그래서 일단 후광통 하면 중국 시장에 대한 전망, 그다음에 중국 시장 과열 논란, 또 유의해야 될 점, 그리고 가장 투자자들이 뭐 주목할 부분이죠. 종목, 유망 섹터와 유망 종목인데요. 패널들마다 이제 유망 섹터와 종목에 접근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유한타증권 전진호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대표 업종주를 사라 네. 이런 조언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삼성화재, 중국의 현대차 같은 기업을 사야 된다. 예전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뭐 현대차 네. 이런 것들을 뭐 한 20년 전에 사놨으면 얼마나 떼부자가 됐겠느냐. 그렇죠, 맞아요. 뭐 이런 얘기들 하셨습니다. 추천 종목으로는 상하이 자동차와 청도 하이열 이런 종목들 정말 많이 추천을 뭐 해주시더라고요. 네. 패널들마다 이 상하이 자동차랑 청도 하이얼은 모두 다 추천을 해주신 종목이었어요. 그 정도요? 네. 박진 NH투자증권 해외상품부 부장이 조금 다른 시각으로 그 유망 섹터를 접근을 했는데 네. 지금 인구구조 변화,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에 좀 주목을 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사실상 중국이 일가구 일자녀 정책이 풀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부터 1년에 지금 신생아가 얼마나 늘어난지 아십니까? 얼마나 늘어나고 있어요? 1,800만 명에서 1,900만 명. 그게 이렇게 가구당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1년에 네. 1,800만에서 1,900만이 이제 네. 신생아가 늘어난다는 거죠. 이게 1년 이렇게 계속 가게 되면 엄청나게 그 유아들이 늘어나는 건데 그쵸. 그렇다면 결국 우유, 뭐 유제품 내지는 기저귀 회사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네. 좀 특이하죠? 특이한 분석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네, 삼성증권의 차이나데스크 김도현 연구위원은 중국은 제조업의 강자이긴 하지만 사실 브랜드 파워는 미미하잖아요. 네, 그쵸. 우리가 중국 브랜드 하면 조금 떠오를 만한 게 뭐 떠오르는 샤오미라든지 샤오미 정도, 몇개 없어요. 하이열 네, 뭐 이 그쵸. 정도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오를 종목은 좀 브랜드를 가지고 브랜드를 쌓아가는 기업이라고 진단을 했는데 그분 역시도 상해 자동차 또 청도 하이열 뭐 이런 종목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조언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지현 신한금융투자 네. 해외 주식 팀장은요. 기본적으로 펀더멘털이 부담이 없고 너무 당연한 거죠. 이 펀더멘털이 부담이 없어야 되는데 이분은 배당에 주목을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이 상하이 자동차인데 상하이 자동차는 배당 수익률이 5%나 됩니다. 야, 네. 청도 하이얼도 업계 1위인데 배당 수익률이 2% 이상 되거든요. 네. 그래서 펀더멘털 안정 기반에 또 부가적으로 배당까지 주는 회사로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을 해라.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과연 중국 증시 전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 전망도 궁금했어요. 대부분 이제 네. 후광통 관련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라 그런지 네. 아니면 정말 중국 전망이 좋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지만 네. 이 적어도 어제 참석하신 패널 내부는 중국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습니다. 네. 일단 중국의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고 하죠. 네. 이게 12배입니다. 근데 미국의 지금 18배예요. 네.
이걸 감안하면 중국은 지금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고요. 또 주식시장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태도 또한 예전에는 자본시장을 아예 열질 않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후광통을 통해서 자본시장 개방을 점차 하고 있고 이렇게 중국 정부의 정책에 대한 PER을 감안을 하면 뭐 상해 주식시장의 잠재력은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또 수급적 측면에서 봐도 후광통 시장이 열리면서 기관 투자자들 참여도가 앞으로 좀 커질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현재 중국 시장에서 80%는 개인 투자자입니다. 그래요? 예, 예. 와.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선진국들의 기관들이 참여한다면 오. 확실히 이제 수급적인 면에서도 훨씬 더 이제 좋은 조건이 될 수 있고 그렇겠네요.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조건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네, 증시에 대한 전망이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투자를 할 때 항상 유의해야 될 것들이 있죠. 이 전문가 패널들께서는 과연 이 중국 증시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하라고 하시던가요? 네, 뭐 주의해야 될 점 여러 가지가 네. 있지만 굉장히 꼭 하나 유의해야 될 점은 중국이라는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회계 부정 같은 것도 사실 많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는 1등주, 대형주, 우량주에 그렇다고 단기 투자하면 안 되고요. 장기 투자. 한 10년 본다 생각하고 네. 10년 너무 긴가요? 5, 6년 본다 네. 생각하시고 쭉 묻어두시면 우리나라 6, 70년대에 음. 그러한 1등주들이 지금 주가 막 정말 한 30배, 뭐 많게는 100배 된 주식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수익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장담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유가증권 시장에서 실제로 그 주식 그 권을 저희가 사서 장롱에다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기억을 주권. 하지 않고, 그쵸, 주권이죠. 기억을 하지 않고 장롱에서 이제 혼자서 막 증식을 했었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 맞아요. HTS가 너무 발전돼 있다 보니까 안 볼 수가 없어요. 안 그래도 어제 이제 가치 투자와 나라는 네. 그 2부에서 네. 존리 메리치 자산운용 대표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 주식 투자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딱 두 가지가 있다. 뭐래요? 증권 계좌를 열어놓고 잊어버리는 사람. 네. 그다음에 아니면 이민을 다녀온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네. 그 이제 단기 손실 막 사고 팔고 여기에 전전긍긍하고 네. 이러면 안 된다. 맞아요. 예, 그런 네.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 가치 투자와 나에서 어떤 내용이 왔는지 네. 한번 계속 들어볼게요. 네. 네. 가치 투자와 나에서는 네. 뭐 제가 예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세대부터 3세대까지 모였는데 제가 그 1세대부터 3세대까지 모였다는 거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게 네. 그 VIP 투자자문의 최준철 대표님이 그 대학 시절에 네. 서울대학교 주식 동아리 시절에 그 신영자산운용의 이상진 대표를 찾아가서 네.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네. 가치 투자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어. 여쭤봤던 네. 그런 그 뭐죠? 인연이 있다고 근데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이 지금 한 자리에 예, 한 만나게 자리에 된 거죠. 모여서 네. 이제는 같은 플레이어로서 야. 시장의 플레이어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뭐라 그럴까요? 좀 느낌이 색다르더라고요. 네. 근데 참 가치 투자라는 그 하나의 그 뭐랄까요? 철학을 가지고 투자를 네.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그런지 정말 얘기들도 참 서로 허심탄회하게 재미있게 이루어졌는데요. 네. 먼저 가치투자 1세대인 신영자산운용의 이상진 대표는 주식 투자는 투기가 아니라 기업의 지분을 사는 것이다. 지분을 사서 이거를 내가 같이 기업의 성장과 함께 네. 같이 나도 수익률을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금 투자해서 3년 동안 성공할 수 있는 한 3가지 비법, 네. 3가지 원칙을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민인가요? 네? 이민인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분은 좀 네. 이민과는 조금 네. 그거보다는 약간 현실성 있는데 네. 첫째, 업력이 20년 된 그 20년 이상 된 종목을 골라야 되고요. 둘째로는 배당이 5년 동안 은행 이자율 이상 나오는 그런 종목. 네. 그다음에 지금 거래가 안 되는 종목. 이 3가지를 이렇게 충족할 수 있는 이 종목을 골라서 3년 내지 5년 요렇게 길게 장기 투자하고 가면은 3년에서 5년 사이에 3, 4배 넘는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장담하셨습니다. 네. 네. 첫째, 업력이 20년 이상, 네. 배당이 5년 동안 은행 이자율 이상, 그다음에
거래가 안 되는 종목. 예,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조건들 여러분들도 이 메모장에 적어 놓으시고 이런 조건에 충족하는 기업들 찾아보시는 것도 또 나름의 재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사실 이게 가치 투자 철학을 가지신 분들은 굉장히 와닿을 수 있는데 아니 난 오르는 말에 올라타겠다 이러신 네, 분들도 맞아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자기 투자 철학에 맞춰서 그쵸? 네. 투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존리 메리츠 자산운용의 대표는 네. 주식 투자할 때 늘 명심해야 되는 것 세 가지를 알려주셨어요. 첫 번째, 여유 자금으로 해라. 그렇죠. 네, 여기 나오고 있네요. 맞아요. 두 번째, 매월, 매년 수익이 얼마인지 계산하지 말아라. 네. 근데 뭐 저희는 사실 펀드만 가입해도 펀드 회사에서 네. 뭐 이번 달 수익률 얼마입니다. 문자 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걸 진짜 해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뭐 보내지 말라고 해도 이거 보내게 돼 있대요. 네. 3번 좋은 주식을 오래 갖고 있어라. 네. 사실 너무 당연한 말인데 이제 못 그쵸. 지키는 경우가 많아요. 네. 안타까운데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가슴에 새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업계에서 굉장히 소심한 분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이 한국 밸류 투신자산운용, 투신운용인가요? 여기 이채원 부사장은 그 본인 고객의 네. 자금이 한 명이라도 수익률이 마이너스면 잠이 안 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그 정도로 굉장히 그 본인 고객들의 돈 관리, 자금 관리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시는 분인데 이분은 콩나물은 싸게 사려고 하면서 왜 주식은 싼 걸 안 사고 비싼 거에 이렇게 쫓아다니냐. 이야, 명언이네요. 참 이상하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연결고리를 끊어야만이 주식에서 성공할 수 있다. 이번도 역시 싼 주식을 사서 오래 들고 있으라는 조언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최준철 VIP 투자자문 대표는 원래 말씀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날은 아무래도 이제 대선배님들이 계셔서 그런지 그쵸. 말씀을 이제 조금 줄이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손실이 누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을 뭐라고 꼽았을까요? 글쎄요. 손실이 누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이요. 네, 네. 잘 예측하기 힘든데. 그 원인을 네. 투자자들이 쏠림 현상이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예, 어떨까요? 자산이라는 거는 네. 소외됐을 때 그 부가가치를 수익이 날 수 그렇죠. 있는데 네. 당장 이제 좋아 보이는 것에 뛰어드는 거는 잠재 손실을 안고 가는 거다. 아.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과거에 IT 버블이 있었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모바일, 게임, 바이오 이런 데 많이 몰리고 있는데 이렇게 너무 뜨거운데 부분을 이렇게 좀 피하고 장기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라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사실 네. 근데 말이 쉽지 최근에 바이오 올라가는 거 보고 있으면 거기 안 뛰어들 사람이 네. 그렇죠. 몇이나 있을까요? 네. 그 얘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대형마트에서 계산하러 갔을 때 여기가 줄이 짧다라고 인식이 되는 순간 거기는 더 이상 짧은 줄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니까. 네. 자, 저희가 좀 이게 시간이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좀 짧게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대강연회에서 유망업종과 종목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유망업종에 대한 종목 너무 진짜 네. 많이 나왔어요.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그걸 받아 적다가 이걸 지쳤어요. 받아 적을 수가 없다. 네. 옆에 보니까 녹음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어떤 분들은 사진 찍고 네. 어떤 분들은 저한테 끝나고 이거 강연 PT 네. 좀 메일로 보내줄 받을 수 수 있냐? 없냐. 이 정도로 굉장히 많은 종목들, 알토론 같은 종목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종목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가치 투자와는 조금 좀 배치될 수 있는 네. 그런 종목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투자자들께서 좀 참고를 하셔야겠고요. 저희가 기사도 썼어요. 기사를 네. 썼으니까 또 그 기사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저희 일어나라 한국 증시 후광통과 나는 오는 28일 오후 3시에 방영이 되고요. 가치 투자와 나는 3월 1일 오후 9시 반에 방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몰캡과 나는 지금 아직 편성 시간이 정해지질 않아서요. 정해지는 대로 예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후광툰과 나가 방송이 되고요.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오후 9시 반에 가치 투자와 오전이에요. 오전 9시 반. 네. 오후예요, 오후. 자,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오후 밤이에요. 밤 9시 반에 가치 투자와 나가 방송이 됩니다. 궁금하신 분들 직접 본방을 사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임지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